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 SM 주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김범수 창업자까지 위기의 카카오를 구하기 위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섰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가 지금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들까지 줄줄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바로 어제 카카오 대표가 기소됐죠. 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정에 관여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대표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고요. 네. 배재현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경영권 분쟁 속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더 높게 설정해서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정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12만 원보다 높게 주가를 유지해서 투자자들이 하이브에게 주식을 안 넘기게 하려는 것이었죠. 네. 이 배재현 대표 등은 약 2,400억 원을 동원해서 총 409회에 걸쳐서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고요.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 취득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결국 인수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예, 금감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서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배재현 대표와 카카오엔터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이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다가 결국 이제 기소까지 되고 네. 그야말로 이 사면 초과에 몰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김범수 창업자까지 전면에 나서서 위기 대응에 나섰다고요. 지난해 3월 이제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임한 후에 은둔형 경영자로 지내온 이제 카카오 창업자. 이번에는 이제 카카오를 구하기 위해서 경영 복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어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열린 카카오 공동체 비상 경영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기른 수염을 이제 17년 만에 밀고 이제 말끔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수염을 미니까 이 김범수 창업자를 모티브로 만든 이 카카오 라이언 캐릭터와는 약간 좀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예. 김범수 창업자에게 수염은 인생 모멘텀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NHN 퇴사 후에 두 번째 인생 모멘텀으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수염을 길러보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염을 자른 것이 이제 세 번째 모멘텀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수염 자른 게 사실 뭐 김범수 창업자에게는 뭐 삭발한 것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김범수 창업자는 이 취재진 앞에서 비장한 모습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창업자로서 많은 분들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빠르게 쇄신하고 초심으로 새로운 카카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방안을 내고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달리겠다 뭐 이렇게도 강조를 했고요. 네. 지금 카카오는 뭐 아시다시피 풍전등화의 상황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SM엔터 경영권 과정에서의 시세 조정 의혹하고 과도한 관계사 상장, 뭐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 공정거래법 위반 등 총체적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카카오 법인이 기소가 됐으니까 카카오뱅크도 지금 이를 위기에 처했고요. 네. 네. 이 내년까지 뭐 본격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네. 있다고 했는데 네. 김범수 창업자가 이제 올해 말까지 쇄신안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문어발식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지마식 확장으로 확장에 나서다 보니까 자회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골목 상권 침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계열사 정리가 카카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도 사실 카카오 의장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열사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당초 뭐 계열사를 30개에서 40개 줄이기로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번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8월 말 기준 뭐 144개에 달하고요. 네. 지금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카카오 주요 계열사 임기 그 CEO 임기가 내년 3월 만료가 됩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 엔터 대표,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요. 네.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카카오 VX 대표도 내년 3월까지 임기고요. 이 때문에 이제 CEO급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인적 쇄신도 이루어질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김범수 창업자가 말하는 그 카카오의 쇄신이 뭐 어떤 모습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먼저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개선한 밑그림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통령한테 부도덕한 기업, 독점 횡포 뭐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지금 이제 공정위에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콜 차단으로 또 조사를 받고 있고요.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도 받았습니다. 네. 또 금감원에서는 매출 부풀리기로 또 감리를 받고 있고요.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과점 체계 개편 전략 대책 마련을 내놨습니다. 예. 네, 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기존의 최대 5%, 지금은 5%거든요, 최대. 근데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일종의 상생 방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수료 개선 상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가맹 택시도 수수료를 낮춘 가맹 상품으로 계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또 지금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쟁사들의 카카오티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도 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택시 타실 때 어플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카카오티 어플 쓰지 않으신가요? 예, 카카오티도 쓰고 다른 것도 잘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점유율이 지금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티의 경쟁사와 공공 플랫폼을 추가하거나 연동하는 방안이 이제 유력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콜 몰아주기로 논란이 됐던 복잡한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음 달 31일까지 이제 택시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이제 운영을 해서 최종 실행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진작에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좀 하지 왜 이제 와서. 네, 그러게요. 이번 개선안은 뭐 그래도 이전과 네. 달리 좀 말로만 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부터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준비하고 있던 이 상장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카카오 그룹의 전례 없는 위기와 이제 대통령의 질타로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추진하던 상장과 신사업 모두 지금 약간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IPO를 위한 주관사까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의 속도를 올렸는데 업계는 이제 성과 추이에 따라 올해 IPO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현재는 이제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라고 해봤자 뭐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뭐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상장 시기와 형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화물 중개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정식 출시를 앞뒀던 이 카카오티 트러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 화물맨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에 보류가 됐습니다. 화물맨이 어떤 앱인가 보죠? 네, 이게 어떤 그 기술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걸 이제 좀 탈취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애초 서비스 정식 출시 예정일이 지난달 중순이었는데 신사업을 내놓기에는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때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관련 소식 알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해결책 마련하기 전까지 공매도 금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시장 바로잡기에 대한 의지를 또 다시 한번 내비쳤나 봅니다. 맞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경제와 금융 관련 발언들에 좀 뼈가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은행들의 갑질, 기득권층 발언에 이어서 카카오의 부도덕한 기업, 횡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약자 핍반은 악질적 범죄자까지 주목할 만한 언행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후 이제 항상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한번 공매도 금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이 14일이니까 정부에서 이달 5일 일요일 날 공매도 금지를 전격적으로 이제 공표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 금지를 이제 리마인드한 셈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당초 5일날 발표할 때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개선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안 푼다고 했으니까
만약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공매도 금지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풀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될 때까지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반론도 직접 내놨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뭐 선진 금융 시스템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시장에서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급박한 경제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제 시행을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알고 있다고 했고요. 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 뭐 다른 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제 공매도 문제를 방치하면 시장에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네.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이제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공매도 금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가 장기적으로 증권시장 경쟁력에 이제 긍정적 영향력을 주는 길이라고 했고요. 금융당국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이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마련해달라 뭐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주식 시장에서는 이번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봤을 때는 더 오래 공매도 금지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 사실 정부에서 발표했으면은 사실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에서 일주일이 조금 넘는 시점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발언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네. 이 정부가 발표했을 때는 공매도 금지 시점이 내년 6월 말까지였는데 윤 대통령은 될 때까지 하겠다니까요. 이에 전면적인 금지 기간이 내년 6월보다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반대했었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장기간의 공매도 금지가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오히려 이 대통령 발언이 공매도 금지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뭐 더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 6월이 공매도 금지 푸는 시점인 것에 대해서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이번 발언을 또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